안녕하십니까, 한결수산입니다.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트럼프짓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상호간섭 관세 전쟁, 이게 지금 한 가닥 지금 방향성을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급락이 나오다 급등이 나왔는데, 그 배경, 그리고 여기 지금 엔비디아 반도체 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호 관세. 그동안의 관세 전쟁 때문에 참 힘들었죠.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 관세 때리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과거에는 트럼프 1기 때에는요, 중국만 일단 상대를 했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중국 플러스 전 세계, EU와 한국, 일본, 아시아 해가지고 다 상대를 해버리는 이 관세 전쟁을 확대를 시켜놨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이제 수입 물가 관세 때문에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올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트럼프 이기 들어서면서 3월달 발표가 나왔고, 4월달 마감 시한 또 앞에 두고 나서 일단 90일 후에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90일 유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관세 유예 90일 3개월 후 유예는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에요.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엊그제 이제 오보 아닌 오보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실로 돼버렸죠. BBC에서 4월 8일 날 나왔던 이제 오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틀 후에 사실로 발표되는, 트럼프가 트럼프질했다라는 얘기들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잠깐 해외 증시 쪽 보면은 그동안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반대죠.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지금 누적으로 한번 봅시다. 누적으로 얼마큼 매도를 했느냐 단기간 내에. 그거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요 표를 보면요, 지난 요 기준점이 요 4월 달 들어서만 놓고 얘기하자면 한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거의 7조 4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연기금을 유치한 기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개인들도 나서고, 그렇죠? 너무 과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00대, 불과 3월 말 2500대에서 2300까지 그냥 수직 급락을 했었죠. 그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컸었죠.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상황들 속에서 뭐예요? 드디어 외국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3200억, 선물 시장에는 7500억 매수를 하는, 개인들은 그동안에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 많이 쫄았죠. 쫄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털어버리죠. 기관들은 계속 꾸준히 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핵심을 좀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완전 당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완전히 뒤통 맞았죠. 트럼프의 뒤통수 맞은 격. 그쵸? 왜냐하면 지금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 해놓고 지금 막판에 딱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특히 뭐예요? 2차 전지 쪽. 자, 이게 지금 향후 시장 흐름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체크를 해야겠지만, 향후 공매도 물량의 쇼커버링 유입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흔히들 얘기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빵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어느 정도 버티는 하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았던 물량을 되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오히려
지난번에는 악재로 작용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 특히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 뭐 한때 1,500원 돌파 한해 뭐 한해 뭐 나오긴 했지만은 뭐 일단 어쨌든 이게 환율이 좀 더 빠져줘야 돼요. 예, 한 1,450원 이하로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래 좀 안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 그렇죠? 다우지수도 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급등. 야,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런 반등이 뭐 예전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이게 역사상 3위 기록이래요. 대단합니다. 예, 역사상 3위 기록. S&P 500이 이렇게 급등한 게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때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 외적인 요인이었고 팬데믹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잘하건 못하건 누구나 당한 거니까. 근데 이번엔 트럼프가 이렇게 만들어 온 거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이 트럼프 전략들을 보면은 이 사람 말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알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 쪽의 모든 전략들이 나올 텐데 이 사람 말 한마디가 이제 향후 시장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슈로 좀 체크를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보복관세 이슈 문제들은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들, 일단 한꺼번에 넘겼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예, 급한 불은 껐고, 이제,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여타 나라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선 발표 후 협상 전략으로 가는데, 세게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손들었죠. 야, 협상하자, 협상하자. 각국이 연락을 다 했죠. 근데 중국만 갈 때까지 가보자.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유예시켜주고 중국은 상호관세를 125%를 부과하겠다. 그럼 뭐예요?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갈라치기.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예, 결국 트럼프 1기 정책과 다를 게 없다. 그렇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향후 트럼프 정책들은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많이 우려했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세계 경제를 흔들어버리고 미국도 경기 침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우려됐던 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잖아요. 일단 이 부분들은 일단 해소가 됐다. 그럼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안도 랠리가 나오면 제일 먼저 움직일 게 뭐냐? 역시 반도체죠. AI 시장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미국 빅테크 7 기업들 뭐 다 어제 10% 20% 막 반등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저기 트럼프의 보복 없다 했다가 발표가 나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해소가 되면 예. 박긴 연준 총재가 6월 중에 했던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도 이제 좀 가능성이 열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잭슨왕에 때 했던 게 H20AI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를 철회를 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큰 영향을 작용했죠. 그동안에 경기 관세 전쟁 때문에 AI 반도체가 다시 죽느냐, 반도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이것 때문에 참 말씀을 했는데 결국 하이닉스가 어때요? 어이구 진짜 오늘 뭐 그냥 11% 급반등.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앞으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 AI 칩들이 뭐 과잉 투자하는 거냐? 아니다. 시장의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잭슨 왕이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을 줬다. AI 투자 센터 약속하고 그 다음에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 결국 뭐예요? 지난번 딥시크가 나왔지만은 이게 다 좀 허구고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되면 국내에 HBM 쪽,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시장들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뭐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하나 좀 이슈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또 뭐예요? 그렇죠? 자, SK 하이닉스가 예, HBM 쪽에 지금 삼성을 앞질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HBM 쪽에 예, 장비주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목으로만 놓고 얘기하면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DI 예 대표적으로 뭐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그 제2호 인수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지만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예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올 겁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도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오늘 6% 급등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이런 관세 전쟁 때문에 최근 2주 동안 내리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바닥 쳤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다시금 움직인다. 그리고 최근 많이 나오는 게 한미반도체 얘기가 많이 합니다.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미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TC 본도 장비가 옛날에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이 깨져버렸죠. 이제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고 어디에 공급한다? 바로 하나비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비전이라는 회사가 어디예요? 과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CCTV나 이런 이제 반도체 부품 뭐 이쪽을 주려고 했는데 얘네가 지금 SK하고 전략적 MOU를 맺으면서 이 TC 본도를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 뭐 DI나 그다음에 뭐 테크윙 그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빠지고 최근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하나 비전도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어쨌든 반도체 쪽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뿐만 아니고요. 화학주들 뭐 LG 화학이나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 그다음에 HD 현대일렉 전력기기 쪽도 이제 올라왔고요. 다 그죠? 그리고 조선주 뭐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오늘 다 뭐 10%씩 반등 나왔고 뭐 바이오 쪽은 뭐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오늘 보로노이가 또 10%좀 반등 나왔고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나 많이 빠진 과매도권에서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들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이 과매도권. 자, 과매도권을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느냐? 쉽게 말하면 고점 대비 보통 한 25에서 한 40%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피보나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30, 뭐 3%, 뭐 68%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하락되는 게 보통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실적인 변함이 없어요. 뭐 어떤 실적 악화나 어떤 뭐 계약 파기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주가만 하락했습니다. 왜? 수급과 심리 때문에. 이럴 때 과매도권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기술적 반등은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하락폭의 50% 정도 되돌림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하이닉스가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고점 24만 원대에서 뭐 16만 원, 17만 원까지 빠졌다 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얘기하자면 요 중간부까지 요 중간 내 뭐 바로 회복해 버렸잖아요, 벌써.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그 다음부터는 추세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그 다음부터는 추세 반등. 자,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죠?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반등. 왜? 관세 때문에 시장이 지금 너무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인 추세 반등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도 요 관세 유예 정책이 딱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좀 했던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와 뭐 바이오, 방산, 조선 뭐 이쪽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 보시고 관세 우려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럼 코스피 지수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지수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소위 얘기해서 뭐예요? 소위 얘기해서 관세 우려 때문에 빠졌던 가격대가 얼추 어디까지? 2600에서 2300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요 정도는 기술적 반등권이라 일단 보고요. 요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고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게 이제 추세 반전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뭐 얼추 뭐 2470이나 80까지 다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 완성이 되고 저는 여기를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즉 다시 말하면 관세 때문에 빠졌던 게 결국은 원위치 돼야 된다. 물론 3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트럼프가 또 어떤 식으로 또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경기 둔화 우려는 이제 완화됐다. 그렇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분명히 다시금 원위치하는 게 주식시장의 논리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동안 시장 급락 나올 때 뭐 인내하고 견디시고 하신 분들이 참 고생스러웠는데 뭐 주식 비중 이제 현금 비중 뭐 한 50% 이상 유지하면 더 조심스럽겠지만 이제는 다시 살 때다. 일단 나머지 주식들 빠진다고 해서 두려웠고 우리가 쫄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이 쫄려가지고 막 들고 가기 무서워서 야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냐 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수익이라는 건요 결국 공짜 없습니다. 자기가 버티고 인내하고 고통받은 만큼 결과를 줍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낮은 가격이 아닌 높은 가격에 사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한 번도 파웰이 아마 대놓고 하진 못하겠지만 뭐 6월 달에는 아마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 흐름이 하반기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염두해 두고 보자. 시장을 주도는 역시 반도체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하나비전, HM 테크윙이나 뭐 이스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 장비주를 위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역시 하이닉스가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대응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